자, 제가 뭘 좀 보여드릴 건데요. 좀 아까 태양광 LED, 태양광 등 잠깐 말씀드렸었죠. 제 주머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켜주셔도 됩니다. 자, 얘는 태양광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들 요만한 거 뭐 가시워져 있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한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거고 요게 최근에 한 3, 4년 전에 새로 나온 건데요. LED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얘는 보통 그 판매하고 있는 거 15,000원, 20,000원짜리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충전지가 1.5V짜리 충전지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충전지의 문제입니다. 충전지는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쓰다가 보면 안 들어온다고 버려버리는데 그 안에 것만 바꾸면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영구적으로 쓰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비싸. 5만 원이야. 네. 밝기가 밝지 않잖아요. 지금 밝지 않아요? 네. 굉장히 밝고요. 이 색상은 여러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카페 이천에 가면 이천 설봉공원이라고 도자기 축제하는 데가 있는데 그 위에 가면은 갤러리가 하나가 있어요. 미술. 그쪽에 데크가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데크 바닥에다가 얘를 쫙 깔아서 데크에 구멍을 파고 그걸 쏙 집어넣은 거야. 밤 되면 쭉 하고 딱 들어와 있어요. 멋있죠? 그리고 예전에 카페 하나에는 난간 있죠? 난간에다가 난간에 난간 주로 쓰는 게 보통 4x4라고 하는 12cm 정도 되는 강목을 쓰게 되는데 그 강목 문주에다가 구멍을 뚫어 갖고 거기다 이거 쏙 집어넣어 놨어요. 밤만 되면은 문주에 불이 촥 다 들어왔어요. 전기 요금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그러면 그게 이름이 뭐예요? 솔라라이트. 태양광. 이게 저희 보드브럭 밑에다가 네, 맞습니다. 이마트 앞에 그게 있길래 네. 전선도 없이 이게 어떻게 그러면 밤에 네. 그게 들어요? 네. 계속적으로? 네. 자, 이게 이 안에 건전지, 일명 건전지 축전지죠. 축전지가 용량이 얼마에 따라서 이 가격 차이뿐만 아니라 얼마큼 오랜 동안 들어오느냐. 그러는데 얘는 8시간 이상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5시, 6시부터 어두워지죠. 겨울에는 좀 일찍 어두워지고 그 시간대부터 보통 12시, 1시까지 계속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꺼집니다. 비가 오거나 햇빛 안 날 때. 제 차에 한 번도 이게 꺼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라고 하는 게 직광만 아니라도 우리가 저녁 때, 초저녁 때 그 빛이 여러분들 그 휴대폰이나 카메라 후레쉬 불빛보다 사실은 초저녁의 불이 더 밝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두운 그러니까 직사광선이 아니라도 어두운 반사광이 들어온다 그래도 그거에 충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 제 차에 비가 오는 날, 흐린 날도 계속 들어와 있어요. 그 어디서 보이는 전기? 글쎄, 저는 이거를 사실은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걸 5만 원이 너무 비싸서 공사를 받았는데 몇백 개를 이걸 설치해야 되는데 너무 큰 돈이 들어가는 거여서 중국에다 OEM을 줬어요. 그래갖고 중국에서 제가 OEM 준 데에서 만들어 갖고 온 건데 4만 원이 조금 안 되게 3만 몇천 원에 OEM 줘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또 이게 종이컵 뒤에 파이예요. 이게 약 5mm, 50mm죠. 50mm, 5cm. 5cm 우리 PVC 관 있죠? 그 관에 이게 딱 맞아요. 내경이 딱 맞습니다. 그 이천에 가면은 이천에 이천이 아니다. 수원이네. 수원에 도시녹화공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정원에 공원입니다. 공원인데 녹지에 경계가 없어요. 자연석 디딤돌 형태로 만들어진 바닥과 화단과의 경계가 없이 그냥 살짝 이렇게 떨어뜨려 놨는데 그거를
PVC 50mm 관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갖고 여기다 철근을, 이형 철근을 이렇게 박아놓고요. 이 안에다가 얘를 박아놓은 겁니다. 실리콘 발라갖고 여기다가. 얘를 공원이에요. 나무 심어져 있는 화단이고요. 여기에다가 띡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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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 가로등이 없거든요. 이게 그럼 그 빛을 위에다가 위로 쏘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비 맞아도 상관없어요? 네. 비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빛이 들잖아요. 그럼 감전될 염려가 없어요. 네? 예, 그 정도로 뭐 감전은 전혀 관계 없고요. 예, 얘가 제가 아까 PVC에다가 50cm 길이를 잘라서 여기다가 이형 철근을 박아놔서 못 빼가 안 그거 이거 하고 있어 거기서. 예. 네, 이런 형태가 지금 요즘 기술이 좋아져 갖고 이거 태양광 전지판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까만 판이 있는데 이 판이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LED는 더 저전류로도 들어오는 게 생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5개짜리가 생겼습니다. 이 등이 요만한데 더 밝아요.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충분히 이걸로도 8시간 이상의 불이 들어오는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지금 뭐 어디 가면 이렇게 파는 거 이렇게 가시워져 그렇게 파는 거 있어요. 10,000몇 원, 20,000몇 원짜리 있습니다. 그거 못 써요. 그건 LED가 아니고 옛날 구형 LED. LED가 아니고 다이오드야. 그거는 진짜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고 얘는 LED고 지금 좋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잔디등, 잔디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잔디를 비추는 등, 정원등이 있고요. 잔디등은 무릎 아래를 잔디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허리 정도 되는 것부터 정원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m 이상 넘어가는 걸 가로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다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축전지 형태의 태양광 전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10만 원대 허리 정도에 하는 정원등 아주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이 정도는 분위기로도 할 수 있고요. 그죠? 안내등으로 쓸 수 있죠. 그죠? 안내등, 안내선으로. 예를 들자면 식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식당에 그 바닥에 보면 이쪽으로 오세요. 좀 먼데, 주차장하고 먼데 그런 데 있죠. 그런데 만약에 바닥에다가 이거를 박아 놓는다면 그게 안내선 유도가 되지 밤에는? 보일 수 있고 거기 충전이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흐린 날에도 반사광으로도 다 축전이 된다고. 저거 보시면 어디 가면 있냐면요. 오이도 가시면 종류가 굉장히 많아. 해안로 사치길 만들어놨잖아요. 데크 공사하고 저게 박혀 있어요. 이게 지금은 제가 청색을 갖고 있죠. 근데 이게 이 형광색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형광등, 그러니까 무색이죠. 예, 무색이고 굉장히 주황색, 주광색, 예, 주광색 그런 것들은 더 밝아요. 더 밝고 더 눈에 더 들어오고. 이건 이제 색을 여러 가지를 써서 얘는 요것도 한 개 설치한 게 어디냐면은 저기 서울에 그게 무슨 동이지? IC 하남 IC 나오는 데를 무슨 동이라고 그러죠? 송파구 거기에 뭐 하늘정원이라고 있어요. 산을 면을 깎아갖고 거기 정원을 만들어놨는데 거기 바닥에 그 천문 별자리를 이걸로 만들어놨어요. 밤에. 그래서 북두칠성은 이 색깔, 무슨 별은 무슨 색깔 이렇게 해갖고 하나 만들었는데 밤에 보면 색깔별로 짝짓기를 하면 이게 뭐 무슨 자리, 사자자리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데 굉장히 제가 만든 건데 거기도. 예. 자, 하여튼 간에 요즘엔 기술들이 좋아져갖고 태양광 LED 등을 활용한다면은 굳이 이런 전기요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센서를 달아서 사람이 이동할 때 또는 동작 센서에 의해서 불이 들어오게 한다면 또 아낄 수도 있고 더 밝게 필요하다면 아무래도 전기를 직접적으로 쓰는 게 낫긴 한데 이런 경우는 이거는 처음에
살 때 재료비가 좀 들어가서 그렇지 양이 많아지면 굉장히 집이 밝아요. 예, 많이만 해놓는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재료비를 들여서 이 정도 집에다가 곳곳에서 설치해 놓는다면은 보는 것 쪽으로 아마 사람들이 와갖고 전기요금만이 나오게 뭐 저걸 어떻게 다 저렇게 하는 전기요금 만들어 턱 딱 들고 예 전기요금 만들어 몰라도 돼 이래도 돼요. 많이 좀 보시면은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품을 보실 때 그 안에 와트, W 써져 있는 게 용량이거든요. 얼만큼 밝은 빛과 얼만큼 오랫동안 쓰는 것에 대한 그 단위인데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화장실 불 나갔다 10촉짜리, 30촉짜리 등사 갖고 와, 전부 담아서 갖고 와 그러잖아요. 이게 촉이 초 하나의 밝기가 1촉이라고 얘기해요. 초 하나의 밝기. 그걸 옛날에 우리가 1촉, 2촉 그랬죠. 네. 그래서 그거를 조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조도 얘기할 때 한 촉이라고 하는 건 초 불빛 하나다. 그러면 30촉이면은 30개의 초를 킨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와트 W는 그거의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왔던 LED 충전은 0.4와트였었어요. 그러니까 반도 안 되는 밝기였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거의 한 촉 규모로 나오고 있거든요. 초 하나의 규모로 제일 작은 게 이게 지금 초 하나의 밝기거든요. 거의 비등해졌습니다. 기술들이 그렇게 좋아졌으니까 제품들을 제대로 한다면 그 와트만 제대로 본다면은 제품의 충전 능력이라든가 밝기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사신다면은 아마 실패 안 하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요즘 많이 흔하게 돌아다니는 거는 그 단위가 안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소모품으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 가격이 좀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걸 사서 쓴다면은 오랫동안 전기요금 걱정 없이 쓰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사서 쓰시면 되고,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자, 이쪽에 대부분 보면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동방향이나 동남방향이니까 저녁 늦게까지도 해가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멀리서 봤을 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불이 좀 들어오는 게 좋고, 전위 공간으로서의 효과를 내려면 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기요금 계속 소비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걸 쓰면 좋겠다 하는 얘기에서 나온 거고, 자, 아치형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 아치게이트라고 얘기를 한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안등이 있고 정원등이 있거든요. 보안등은 전기를 쓰는 게 좋습니다. 보안등은 뭐예요? 밝게 비춰서 우범지대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한 게 보안등이고요. 보안등은 일반 주택에 2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나 2개 정도. 너무 많을 필요도 없어요. 걔는 컨트롤할 수 있는 스위치로 켜고 끄고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나머지 정원등은 LED를 써서 태양광을 써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자, 위치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쪽 집에서 제일 우범지대가 어딜까요? 지금 이걸로 가정했을 때 가장 우범지대. 여기, 그죠? 네. 자, 건물을 가리면, 만약 이런 데 설치해 놓으면은 여기는 사각지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 코너머리인데 이쪽보다는 위쪽에 설치하는 게 좋죠. 그죠? 네. 위쪽에 설치하는 게 좋고요. 여기 하나 설치해 주는 게 좋고요. 네. 자, 나머지는 정원등으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불빛이 있으니까 이 앞쪽에는 없어도 되고요. 네. 삼각형. 자, 요 2개 정도만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에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요거는 정원등이 아니고 조명등이라고 하는데 나무 밑에서 나무 위를 비춰주는 거죠.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거는 이제 전기를 쓰거나 LED도 요즘에 그렇게 나오는 게 있고, 지금 태양광으로 나오는 것도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나 아래에서 위쪽으로 비치는 거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쓴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전기시설도 정원의 전기시설은 조경이 합니다. 조경이 합니다. 조경이 도급을 줘서 하도를 주거나 하청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죠. 자, 이제 건축물의 구조물을 좀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데크입니다. 데크. 그러니까 데크 공간은 굉장히 효율성이 좋다. 또 하나는 제2의 전위 공간으로 좋습니다. 제2의 전위 공간. 또 하나 간단한 여자 손님들 있잖아. 예? 우리 저기 친구라든가 아니면 왜 자랑하고 싶은 애들 있잖아, 그지? 썩 죽이고 싶은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서너 딱 데리고 가갖고 방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야외 타블에 앉아갖고 촥, 그지? 커피 한 잔 틱 하면서, 예?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썰 좀 풀고, 야 이거 말이야, 그냥 이거 야 막 이런 거 막 얘기해주고, 저 소나무는 300만 원밖에 안 들인 건데, 야 저건 600만 원이 넘 1000만 원짜리야, 막 그지? 그런 거밖에 더 있어, 그죠? 썰풀기 아주 좋죠. 썰풀기 아주 좋죠. 네, 분위기도 잡을 수 있고. 그러면 또 그 아줌마들이 그냥 거기서 끝나나? 또 어디 가서 또 썰 풀어? 그럼 그게 나중에 뒤로 가서 들어오자. 그럼 턱 올라간다, 막 이래, 그죠? 네. 그렇죠? 예. 어설프게 만들어 놓으면 욕먹는데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 거리가 된다는 거죠. 주택은 약간의 과시욕이 들어갔어요. 남자들 차와 같습니다. 예. 여자들 백과 같아요. 예. 주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 우리 가정의 백, 우리 집, 우리 가정의 차와 같습니다.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고요. 1000만 원 들여서 5천만 원에 팔 수 있는 게 집입니다. 그게 바로 조경이고요. 집 1000만 원짜리 들여서 5천만 원에 팔 수 있는 게 조경이라고, 그죠? 값어치를 상승시켜주는 게 조경입니다. 그로 인해서 데크는 필요적이다, 완전히 필요하다, 거기다 활용 용도도 굉장히 좋다, 집을 더 크게 활용할 수도 있다. 왜? 우리 아파트에서는 베란다라는 공간이 있어요. 개인주택에는 베란다를 만들 필요가 없이 데크 공간으로 다 처리돼. 한여름에 방 안에 있는 화분 다 내놔도 돼. 그죠? 활용 용도가 굉장히 큽니다. 데크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데크를 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바로 복도처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아까 전위 공간이라고, 또 하나의 전위 공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엄마들이 시장 바구니 들고 뭐 바구니 들고 김장한다고 막 와서 대문 앞에 아이고 잠깐 쉬었어.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데 들어와서 또 하고 쉬는 데가 어디에? 현관 앞에. 그 공간이 데크로 넓은 공간이 있다, 또 쉬고, 또는 친구들하고 같이 짐 갖고 온 같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올라가면 거기서 딱 하고, 만약에 거기에 조금 넓어. 그런데 거기에 그네 의자가 있네? 그네 의자가 있어. 뭐 예술이지 뭐. 그쵸? 막 그려지죠? 예.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현관과 대문은 원래 옛날에 우리나라 전통으로는 직선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보여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랬습니다. 큰 대문과 여봐라 하는 데는 꼭 직선거리. 근데 우리나라는 현관 자체가 없었고 대청마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대청마루가 없어지면서 뭐가 만들어져서 현관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 현관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 쓸 수 있고, 굉장히 큰 우리 뷰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경관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리입니다. 우리 집 정원이 조금 잘 돼 있다, 그리고 좀 멋이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좁다, 별 볼 거 없다, 동선을 짧게, 길게. 당연한 거죠? 자, 만약에 정원도 넓고 굉장히 좋은데 직선거리를 만들면 여기는 뭐예요? 데드존, 죽은 공간으로밖에. 열심히 돈 들여서 잘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또 뭔가를 계속 할 건데, 이 공간을 뭐라 그러면 전정이라고 합니다. 전정. 그렇지. 대부분. 그게 방사형 정원이라고. 지난번에 누가 그랬어요? 알렌이 그랬지? 우리 한번 봤잖아. 이거 프로젝트 봤잖아. 거기서 알렌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돌면서 아이고 어지러워, 그런 얘기하면서 방사형 전원주택
그런 거밖에 안 된다고.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좀 논하는 건 조금 좀 미루고. 자, 동선을 현관과 대문은 조금 멀리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쪽 끝으로 해주는 게 데드존, 죽은 공간을 없애는 방법이다. 자, 현관이 이쪽이니까 당연히 데크는 어디부터 나가야 될까? 자, 또 하나입니다. 파티 공간, 데크 탁 깔아놓고 말이야. 데크 위에서 바베큐 탁 칼 딱 하는데 옆에 벚꽃, 꽃잎이 탁 져서 팍 날려. 어? 그래서 칼질 막 좋잖아, 그죠? 성가셔? 벚꽃은 먹어도 되잖아, 그죠? 맛있다. 안 해봤지? 네. 자, 그래. 부엌은 어느 쪽입니까? 대부분이 이쪽입니다. 부엌과 가까운 쪽에서 바로 음식물을 갖고 나갈 수 있는 데가 어디가 돼야 돼? 데크 공간에 파티 공간, 테이블이 있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칼질하면서 뻗꽃 가루가 좀 날려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내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있어야지. 남자가 좀 부지런하다. 벚꽃나무, 뻗나무, 왕뻗나무. 남자가 좀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느티나무. 그죠? 예. 네. 느티나무 별로 손 갈 거 없잖아. 그냥 놔두면 되잖아. 뻗나무는 뭐해? 병도 많고 대신 원래 이쁜 애들이 까칠해. 네. 제가 좀 까칠하거든. 그래서 트리플 A형에 아주 까칠합니다. 제가. 네. 트리플 A형이에요. 제가. 꼼꼼하기로 아주 그냥 유명한 사람입니다. 더러워. 예. 예? 꽃잎도 많이 떨어지고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름 많아. 거기다가 꽃 떨어지고 나면 바로 뻗지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남자가 일을 잘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예. 자, 그럼 그건 선택으로 느티나무로 할 건지 뻗나무로 할 건지는 어디다 심을 거냐가 또 중요합니다. 어디다 심을 거냐.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데크를 만들기 전에 건축물에 파티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넓은 데크 공간을 만드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 있다면 바로 구멍을 뚫어서, 이건 왜 여기 있지? 아까 여기쯤이나 여기쯤에다가 데크에다 구멍을 뚫어갖고 그 안에서 나무가 올라오는 거야. 그런 거 본 적 있죠? 구멍을 뚫어갖고. 그 구멍 데크 원래 풀어지고 나무를 먼저 심고 데크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거지. 땜빵으로 임기응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계획을 해야지. 자, 이런 경관을 만들려면 뻗나무는 최소 20전 이상, 흉고직경이 20cm 이상 돼야지 됩니다. 그리고 데크는 구멍을 팔 때 그 데크 구멍 파는 공간엔 여유를 놔둬서 나무가 굵어졌을 때 직소가 뭔지 여자분들은 모를 거예요. 톱인데 파낼 수 있는 톱이 있어요. 직소 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쥐꼬리 톱으로 쓰든가, 구닥다리처럼 팍 이렇게 쓰든가 해갖고, 여기 또 아이들이, 우리 손주나 딸내미, 아들내미 애들이 좀 어리다면 그 공간을 짧게 만들어야 발이라도 안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나무가 크면서 조금씩 잘라내면 되는 거니까 큰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다 나무를 심어주면 바로 밑에 여름엔 그늘, 봄에는 뻗나무인 경우는 꽃도 보고 아주 화사한 집이 될 겁니다. 그림 막 나오지 막, 그지? 네. 또 데크 공간에 전원주택이 좋은 거는 뭐예요? 뼈치가 벽난로 좋죠? 데크는 벽난로에 들어가는 장작을 쌓아두는 공간으로 때끼리. 장작을 어디다 쌓을지 몰라갖고 막 이 장작 자체가 경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장작만 쌓아놔도 굉장히 멋있어요. 물론 물에 젖으면 안 돼. 가스 나오기 때문에. 젖지 않게 좀 띄워서 해야 되고, 밑에 그냥 뭐 판 하나만 갖다 두고 쌓아 올리고 위에 뭘 좀 덮어놓고, 제발 갓바 좀 쓰지 마. 장판 이런 거 쓰지 말고, 어디서 주워와갖고 샌드위치 바늘 이런 거 쓰지 말고, 합판 이런 쪼가리 쓰지 말고 지붕을 하나, 처마를 하나 만들면 되고, 또 요즘 나오는 어닝이라는 거 있죠? 돌돌돌돌 돌려서 나오는 천막 이런 것도 있고, 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또 기와장, 암키와하고 수키와 있는데
예? 암키아 같은 걸로 위에 좀 해놓고 쓰는 뭐 다 위에 걷어서 쓰는 거 아니고 그지? 층층이 쌀 거니까 한 장씩 내놓으면서 빼쓰고 하면서 점점점 줄어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가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예. 벽난로 뭐 수시로 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필요할 때만 키는 거니까. 예. 물론 수시로 켜도 돼. 예.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데크 공간, 이걸 뭐라 그럽니까? 구조물이라, 건축 구조물이라 그래요. 건축 구조물. 예. 이 건축 구조물은 필요적으로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활용 농도가 굉장히 좋아요. 또 하나는 경관을 높이는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리고 활용 농도가 굉장히 높다. 자, 이러려면은 제가 데크는 이거 이상 높이지 않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죠? 예. 자, 계단이 약 3계단 정도 나옵니다. 3계단에서 4계단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계단은 어떻게 되겠어?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또 여기에서는 또 카페 분위기 내줘야 되잖아? 꺾어줘야지. 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난간이 가고요. 네. 이래 여기서 탁 여기서 보는 또 이 광경이 또 있단 말이지. 그럴 때 나무는 어디에 뭐가 나무가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이 부분에 포인트 나무 하나, 이 부분에 포인트 하나 나무 들어가야지. 선주목. 왜? 틀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요. 그지? 네. 구상나무, 뭐 선주목, 좋은 거 뭐 있어요? 금속. 데크는요, 허가 면적 외에 나와도 되면? 네. 네. 데크는 허가, 그거는 조경시설물로 나오는 거, 건축하고 질 때는 건축 신고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게 물에 강하다 하잖아요. 근데도 조금 되니까. 방부목 공부 좀 해야 돼. 그거는 따로. 방부목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네. 제가 이거는 원래 기능사나 뭐 다른 수업에서 들어가는 건데 방부목은 원래 규정하고 있는 거는 1m 바닥면으로 봤을 때 1m 내에 옹이가 5개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방부목 데크로 쓸 수가 없어요. 옹이 부분이 옹이가 빠져나오고 옹이 부분 때문에 틀어지고 옹이 부분 때문에 일어나고 갈라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드우드라 그럽니다. 딱딱한 나무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가 이게 딱딱한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자, 만약에 이게 우리가 벤치로 쓰고 있는 의자라고 칩시다. 손톱으로, 여자 힘으로 엄지손톱을 여기다가 꾹 눌러서 한번 눌러보세요. 손톱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나무 사이로. 그죠? 얘는 소프트우드입니다. 걔는 방부목으로 외장력으로는 불가능한 애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왜? 싸니까. 근데 하드우드는 옹이가 없어야 되고요. 손톱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에서 발주한 의자들이나 이런 거 보면 옹이가 하나도 없고 손톱으로 눌렀을 때 자국만 나고 안 들어가. 이게 제대로 된 방부목입니다. 좋은 거죠. 비쌉니다. 많이들 쓰고 있지만 좀 안 좋은 하드우드가 방킬라이라고 하는 거. 방킬라이. 남자분들은 몇 분은 아실 거예요. 방킬라이. 제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건 멀바우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거는 하드우드 제품으로는 조금 중간격에 들어가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 쓰면 좋죠. 요즘에는 합성목재를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합성목재는. 느낌 자체가 별로 안 좋아. 목재는 목재 같아야지 어설픈 애들은 별로야. 일단 합성목재도요. 쓰다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합성목재는 틀어짐이 생깁니다. 틀림이 생겨요. 햇볕을 많이 보면서 틀어짐이 생깁니다. 그게 합성목재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플라스틱 피계열하고요. 나무 톱밥하고 합쳐진 게 합성목재예요. 근데 데크를 왜 선생님 데크를 안 쓰고 합성목재가 더 좋습니까? 아니야, 반대로. 왜 합성목재보다 선생님은 데크를 나무목재를 더 좋아합니까? 중요한 거는요, 관리자의 문제입니다. 외국의 전원주택, 목조주택 100년 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왜 그래요? 관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뭐예요? 오일 스테인이죠.
2년에 한 번씩 오일 스텐 발라주고 5년에 한 번씩 UV 코팅제 발라주면 100년을 쓰는 게 합성목재, 방부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요? 안 하니까 문제인 거야. 안 하니까. 관에서도 안 해. 관에 방부목 시공화가 되면 시방서 내에 2년에 한 번 오일 스텐 방부제를 발라주고 2년에 한 번 발라주고 5년에 한 번 UV 코팅제 발라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무자가 2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그 공원 같은데 벤치 오실 때다 발랐지. 많이 좀 인식들이 깨갖고 지금은 그래요. 네. 충분히 100년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목재부터 제대로 써야 되죠. 옹이가 없는 하드우드를 써야 되는데 옹이가 있는 소프트우드를 쓰고 있고 거기에다가 오일스텐 칠까지 안 해주고 있으니까 일어나고 부러지고 부서지고 노화돼갖고 부삭부삭해지고 이래갖고 또 새로 설치하지. 그게 다 눈먼 돈들이고 없어지는 세금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이들 하드우드로 바뀌고 있고 또 목재가 좋은 거는 대부분 보면 합성 목재는 이 폭이 넓거든요. 근데 우리 데크 목재 방부목은 좀 좁습니다. 얘가 계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꾸 홈이 파입니다. 걔는 그 부분만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합성 목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한번 뚫어진 홈은 안 막혀 그대로 있어요. 목재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수축 현상이 일어나면서 거기가 막혀지기도 해요.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방법만 있다면은 구멍 새로 할 수 있어요. 합성 목재는 밑에 프레임 자체가 금속입니다. 안 보이는 데서 사고요. 방부목은 나무죠. 물론 요즘 많이들 금속도 쓰고 있는데 어쨌든 방법은 있다. 근데 목재가 더 낫다. 말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끊고 자, 이 공간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공간 대부분 비워두는데 이게 또 녹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손버릇 나빠서 큰일 났어. 이 공간 여기에도 마운딩을 살짝 언덕을 이거 높이만큼의 데크를 만들어 놨으니까 흙을 이만큼 쌓아 올리면은 안정화되면서 흙이 굳어지죠. 그러면서 땅으로 한 15cm에서 10cm 정도 얘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기가 대부분 이쪽 위치가 뭐예요? 거실이잖아. 이 뷰가 굉장한 큰 뷰를 갖고 있어요. 그죠? 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대에 나오는 게 액자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거실 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단풍나무가 줄기가 멋있죠? 그런데 싼 나무가 있습니다. 단풍나무가 일반적으로 생긴 건 되게 비싸요. 얼치기 말고 제대로 된 홍단풍, 적단풍이나 청단풍은 굉장히 비쌉니다. 얘가 처음에는 파랗게 나오다가 뻘겋게 변하다가 다시 파랗게 변하 이런 것들은 또는 막 섞여 있거나 이런 건 얼치기예요. 걔네들은 엄청 싸고 그런 거 말고 홍단풍 우리 엄마 색깔 잠바 색깔 나오는 홍단풍이나 적색으로 자주색으로 나오는 이런 나무들은 비싼데 홍단풍 저런 잠바 색깔로 나오는 홍단풍을 촌에서 예전에 보조금 나오고 막 그럴 때 밀식을 해놔갖고 나무들이 커지니까 얘네들이 키만 멀때같이 커갖고 근데 나무 자체는 목대는 참 잘 빠지고 매끈한데 써먹을 데가 없는 나무들 쌉니다. 뭐 한 요 정도가 10cm 정도 나오거든요. 직경이 10cm 정도 나오는데 10cm 정도에 한 4m급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한 30만 원에 4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나무를. 그런 거를 여기다 살짝 마운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 심어볼까?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될까? 이거 뭐예요? 커튼 효과? 줄기가 보이죠? 얘가 키가 낮으면 나무가 보일 텐데 키가 높으니까 줄기 멋있는 줄기 사이로 뭐가 보여요? 저 멀리 경관들이 산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효과로 낼 수 있어요. 이 좁은 곳에 높이 제한은 없잖아. 공간 제한이 있어도. 근데 나무는
공간 제한은 받을 수 있어, 높이 제한은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딱 맞는 게 뭐예요? 그리고 이 밑에 뭐? 철쭉 밑에 뭐? 맹문동. 네. 맹문동 밑에 뭐? 돌. 네. 그럼 돌 여기다 또 돌려줘야지. 야, 그런 거 신기 싫으면 여기다가 구절초 같은 거. 아, 그거는 뭐 계절, 내 마음대로 그냥 계절 내 신고 싶은 거 골라서 내 색깔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야생화 위주로 심는 게 아무래도 겨울을 알 수 있으니까 좋죠. 금낭화라든가 뭐 벌개미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뭐 들국화 종류들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심어놓고 계절별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층층이 해놓는다면 아마 좋을 거고 그리고 이제 뒷 배경 쪽으로 철쭉을 심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철쭉이 싫다 그러면 화살나무 같은 경우. 화살 같은 거 쭉 심어주면 좋고 또 하나는 이쪽 포인트나 이쪽 이런 쪽에 뭘 심어놓으면 좋냐면 미스김 나일락 같은 거. 네. 그럼 창만 열면은 이게 그냥 슉 하고 냄새가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앞쪽 정원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써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써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꼭 배롱나무 같은 거 하나 심고 싶어. 그치? 배롱나무는 하나 꼭 제대로 된 놈 하나 심고 싶어. 그죠? 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뭔 소리 하는 거요? 여기가 포인트인데. 내 집에서, 내 방에서, 방 안에서도 봐야 돼, 꽃이. 그쵸? 베란다가 어떻게 보면 사랑채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옛날에. 당연한 거죠. 아주 보기 좋죠? 네. 경관 쪽으로. 요 옆에 하나 딱 심어야 될 거 뭐 있어? 감나무 들어가면 기가 막혀요, 여기. 감나무 하나 들어가면 딱 좋습니다. 왜? 같은 공간에 같이 월동을 해줘야 될 나무를 같이 심어 놓으면은 효과가 배가 되니까. 감나무 하나 심어 놓고 배롱나무 하나 심어 놓으면 아주 딱입니다. 좋지. 막 그림이 막 보여, 막히지. 네. 자, 이거 이 밑에도 그냥 비워두지 마시고 마운딩을 살짝 해서 밑에 내가 원하는 나무들 마운딩은 정원의 마운딩 살짝 언덕, 살짝 높은 둔덕이를 만들어주면 물매가 좋아지고요. 식물과 언덕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안 밟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답성의 위험성이 없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물매가 좋다면 물 때문에 생기는 배수 불량으로 나무가 죽거나 하는 것도 없어집니다. 전체 잔디밭에 물매가 형성이 되면서 당연히 좋아지고요. 그래서 마운딩은 경관적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원래 마운딩의 최고 높이는 가슴 높이를 안 넘게 해요. 주변에 보시면은 마운딩 높이가 왜 그러냐면 마운딩을 가슴 높이로 해놓고 나무를 심었을 때 저쪽에 사람이 지나는데 영수가 그랬는데 이게 안 보이면은 불 못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가슴 높이에 나무까지 심어놨을 때 깨금발이나 살짝 이러면 보일 수 있는 높이, 영수가 할 수 있는 그 높이. 예. 사람 키 이상 식물을 심었을 때 사람 키 이상 넘어가면은 그 동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또 우리 딸내미가, 우리 아들내미가 지나고 있는데, 준아 그랬는데, 영석아 그랬는데 안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 높이를, 그래서 허리 높이를 못 넘게 마운딩을 만들어놨어요.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그 밑에 높이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택에 있는 마운딩은 50cm를 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양쪽에 있는 건 30cm를 안 넘는 게 좋겠죠. 바닥에서 얘기입니다. 바닥 기준에서 여기를 봤을 때 30cm를 안 넘어야 된다. 그래서 살짝 마운딩방 높여지는 거죠. 식물을 심을 수 있는 공간. 그런데 그런 공간이 마운딩을 해놓으면 또 입체적으로 변해요. 평면상에 식물을 심는 것보다 마운딩을 해놓고 거기다 식물들을 배열해 놓는다면 입체적으로 더 잘 보인다는 거지. 효과가 더 배가 된다는 겁니다. 초보류들 싹 다그리 내가 모조리 싸그리 내가 심는 거 다 골라서 심어도
평면적인 느낌이 커진다는 거죠. 경사면이 넓습니까? 직선이 넓습니까? 당연히 경사면이 넓어지죠. 예. 그런 공간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정원의 필수 뭐 있죠? 연못. 만들어야지. 어디다가? 그게 어디예요? 여기 공간이죠. 왜 여기서 탁 내려보면 기가 막히게 보이잖아. 올라가 있잖아. 거기서 50cm 높이에서 내려다 보니 얼마나 좋아. 괴기도 다 보이는데, 그지? 네. 여기 있잖아. 근해 공간. 이게 근해가 나오려면 이 폭은 1.5m 폭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공간 활용도 1.5m. 이게 약 1.3m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요거보다 조금 더 넓으면 됩니다. 이 정도 넓으면 돼요. 여기에 의자 딱 들어가요. 아유, 그 흔들흔지가 비싸니까 그냥 고정으로 갖다 놔. 그러면 벤치 하나 저기 공원에서 하나 업어오든가 그래서 갖다 놔도 좋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간에 티 테이블 공간 하나 쓸 수 있는 턱이 하나 있는 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남편하고 딱 붙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지? 안 그래, 사실은.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더 나아. 그치? 자, 거기까지 하고. 자, 연못은 이 위치가 좋고요. 이 물은 외부에서 끌어온다면 더 좋고요. 이게 전원주택인 경우는 이 주변에서 끌어올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이 물은 순환시켜서 나오는 물처럼 보여지면 되는데, 그러려면 이 공간에다가 이 연못은 두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는데, 땅을 파서 만드는 연못이 있고 수벽을 쌓아서 만드는 연못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땅 파는 게 어렵다 생각하고 수벽을 쌓아서 만드는 연못을 많이 만드는데, 그 수벽을 쌓아서 만드는 연못은 언젠가는 터져도 터집니다. 그 터진 물은 어디서 터진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땅을 파서 쓰는 연못을 파서 만드는 조성 연못을 만드는 게 좋고요. 방수포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못 파는 연못을 생태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이거는 연못 시공 방법에서 따로 논하고, 이 자리가 연못. 자, 연못 만들면 이 옆에 뭐가 있어야 되나? 소나무 하나 있어야지. 까불이 딱 휘어진 거, 예, 앞으로 딱 휘어진 거. 이때는 돈 좀 들어가요. 500만 원짜리 이상은 한번 써줘야지. 예.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자, 저는 조형 소나무를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게 뭐예요? 줄기거든요. 이게 가지입니다. 누워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힘들었다고요? 자, 이렇게. 예. 높이는 3m가 안 넘는 게 좋고요. 3m, 4m? 뭐 이 규모에 따라 약간 틀려지겠지만 건축물보다, 모든 나무가 건축물보다 크면 안 됩니다. 절대 정원에서 나무가 건축물보다 크면 안 됩니다. 이건 풍수적인 것도 있고요. 구조적인 것도 있습니다. 집이 먼저지 나무가 먼저 될 수는 없습니다. 멀리서 나무만 보이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나무는 아무리 큰 규모이라도 뒤에 배경인 경우는 약간 틀리겠지만 집보다는 크면 안 돼요. 집보다는 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클 거고 또. 네. 집보다 크면 안 되는데, 특히 소나무 경우는 사람이 손을 대면 가지를 만지거나 딸 수 있는 높이는 돼야죠. 사람이 키가 보통 180, 170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엄마들은 좀 틀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3m를 넘으면 너무 큰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3m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너무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클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시공할 때는 3m짜리 정도를 사서 3, 4년 지나면 한 5m까지 클 겁니다. 한 5년 정도면 한 5m 정도까지 클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 심어주면 좋았습니다. 자, 이쪽 공간이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대부분 이쪽에 각 면에 창 하나는 대부분 다 있습니다. 하나씩은, 그죠? 자, 이쪽은 대부분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거의 안방이지, 그지? 안방이죠. 뭐 2층 구조든지 뭐 단층 구조든지 거의 안방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붙어 있고, 여기 뭐 다른 방으로, 창고로 아니면 보조방으로 쓰는 공간 있고, 뭐
여기도 방 하나 있고 화장실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쓰거나 뭐 대부분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고 소파 이렇게 있는 벽난로가 이쪽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겠지. 건축이니까. 자, 이쪽에도 대부분 있는데 이쪽에는 뭘 심어주는 게 좋냐?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꽃이나 과일 있는 걸 좀 봐야 되지. 그게 뭐예요? 꽃사과, 꽃아그베, 예, 이런 것들, 예. 매실 이런 것들. 이게 뭐예요? 다산. 예,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잖아. 다산만 있는 게 아니고 만복이라 그러죠. 만복. 예. 다산만 있는 게 아니고 만복이라고 합니다. 만복. 예. 그래서 유실수, 그것도 짜잘한 것들이 많이 달리는 애들. 여기다가 앵두는 여기 아니고 지금 여기 들어갈 거였었어. 우물가의 앵두나무. 예.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이건 지금 관목 순서기 때문에 관목은 빼는 교목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들어간. 예. 그러면 여기도 액자 분위기가 날 겁니다. 그죠? 뷰에서 양옆으로. 예. 하얀색 또는 분홍색, 빨간색 꽃들이 양옆으로 흐드러지게 필 거고, 고개 지고 나면 열매가, 빨간색 열매가 보일 거니까 딱 좋지. 또 뭐 있습니까? 산수유 같은 거. 제일 봄에 일찍 꽃 피는 거, 노란색 꽃이 일찍 피는 거. 예. 산수유. 열매. 겨울까지 계속 달려 있죠? 안 딴다면. 지금 고속도로 가보세요. 고속도로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들어가자마자 양옆으로 아주 흐드러지게 달려 있습니다. 산수유. 여러분들 관심 없겠지만 또는 운전하느냐고 그거 볼 시간이 어딨어. 앞에 앞만 보고 전진해야지. 그죠? 예. 그런데 있습니다. 고속도로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보이는 나무는 메타세카이어입니다. 그건 고속도로 시공 규정에 나와 있어요. 예. 왜? 직간으로 뾰족한 형태의 이정이 될 수 있는 나무 해갖고 터널이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그런 나무를 심게 돼요. 중간에 유실수를 심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산수유예요. 꽃이 봄에 일찍 많이 피잖아요. 흐드러지게. 제일 먼저 조경수 중에서 제일 먼저 꽃 피는 게 뭐라고요? 자, 꼬맹이가 있다면 여기 아치게이트 양옆에는 꼬맹이가 있다면은 그냥 장미라든가 인동덩쿨, 그것도 붉은 인동이 있고 하얀색, 노란색이 피는 그냥 인동이 있어요. 인동덩쿨, 뭐 인동초라고 얘기하는 건 한자어로 또는 원예 쪽에서 쓰는 말이고 우리 조경에서는 인동덩쿨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은낭화라고도 얘기하고, 그죠? 금은화라고도 얘기하는데, 예, 노란색 꽃과 하얀색 꽃이 같이 피는데 혹시 아십니까? 노란색으로 폈다가 하얀색으로 변하고 지는 거? 그게 인동덩쿨의 특징인데 몰라? 그래, 그런 게 있다고 치자. 네. 자, 붉은 인동이 있으면 같은 인동가인데, 인동류인데 붉은색 또는 핑크색으로 피는 붉은 인동. 얘네들이 덩쿨성인데 이 아치게이트에 쫙 올라가면 기가 막혀요. 또 하나가 요즘 외래종인데 우리나라에서 적응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클레마티스라고 있습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 예, 우리나라 종으로는 의아리입니다. 의아리. 그 중에서 우리나라 거는 큰 꽃 의아리라고 꽃 하나가 얼굴만한 게 피는 게 있어요. 많이는 안 핍니다, 대신. 그걸 이제 외래종으로 클레마티스라고 하는데 그 클레마티스 종이 꽃수도 많고요. 꽃이 좀 작은데 색이 하얀색부터 보라색까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모든 식물의 꽃은 기본적으로 하얀색부터 보라색까지 있다.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피는 꽃은 노란색 계열의 꽃이 먼저 핍니다. 왜 그러냐면 녹색에서 엽록소가 빠지면 노란색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하얀색이 피고 그 다음에 무슨 색이? 붉은색 계열이 핍니다. 그래서 여름의 꽃이 대부분 보면 밝은색. 그 중에서 여름에 꽃 피는 게 뭐 있어요? 배롱나무. 아니, 초본류 빼고 목본류만 얘기하는 겁니다. 목본류. 네. 빨간색 꽃이 대부분 여름에 펴요. 중간에 봄하고 여름하고 중간에 하얀색 꽃이 피고요. 제일 먼저 피는 거는 노란색 계열이. 그거는
생태계, 그 자연계에서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예. 아이가 없다. 그리고 아이가 크다. 또는 나무를 아이가 작을 때는 아니고 좀 클 때 또는 없을 때 능소화를 심어서 중간에 손주가 또는 뭐 애들이 생겼다 그러면 애들은 좀 클 때니까 그때는 만지지 않겠지. 나무가 커버리니까. 예.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능소화의 꽃가루가 여러분들 독고마리 아시죠? 독고마리 풀 옷에 붙는 애들. 그 꽃가루가 현미경으로 보면 그 독고마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이들이 각막이 형성되기 전에 아이들이 꽃가루를 만진 손으로 눈을 비비면 실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데요. 뭐 아이들이 좀 큰 애들 뭐 4살 배기 이상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각막이 형성된 후라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실명이나 뭐 이런 것도 관계 없고 어른들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쬐깐한 아기들 돌배기 전 애들이 만약에 있는데 엄마가 어머 이 꽃 이쁘다 만졌다가 그걸로 애들 눈에 못 들어갔어 하면은 안 된다고. 그런 것만 안 하면 돼요. 능소화 한여름에 꽃 피는 나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죠? 많지 않습니다. 네, 엄청 이쁘죠. 꼭 저 북한의 모란봉 아가씨들 여기 붙이는 것처럼 네, 굉장히 좋죠. 덩쿨로 만약에 아치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장미보다 솔직히 더 낫습니다. 장미는요 워낙 종류가 많아서 잘못 사면 덩쿨 장미가 아닌 걸 사게 되는 게 흔합니다. 그래서 안 올라가. 네, 꽃도 많이 안 펴요. 네, 진짜 덩쿨 장미는 잘 올라가고 꽃수가 굉장히 많고요. 꽃이 사실은 안 이뻐요. 지저분해. 꽃 목무리 때 제일 이쁜 건데. 근데 그런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옛날에는 장미 많이 심었었는데 지금은 장미 저는 능소화나 인동덩쿨 요거 그다음에 클레마티스 요종을 외래종인 경우는 좀 따뜻한 남부지방이라면 클레마티스가 좋을 것 같고요. 이쪽 중부지방 정도라면은 인동덩쿨이나 능소화 이쪽이 좀 많이 심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치게이트를 만들 때 아치게이트를 만드는 방법이 기둥이 4개의 기둥에 이렇게도 만들고요. 일자도 만듭니다. 이렇게. 근데 기둥이 꼭 4개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이 기둥에 2개씩은 심어줘야 얘가 덩쿨이 빨리 퍼집니다. 자, 아치게이트의 대문이 입구 없고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관계없습니다. 네. 지금 현대 풍수적으로는 대문의 의미는 없으니까. 네. 예전에는 대문을 무조건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문은 만들든 안 만들든 뭐 서부 영화에서처럼 나오는 저 살롱 앞에 짠 하면 땅땅땅땅 하는 이런 문도 달아도 되고 뭐 그건 뭐 알아서 대문의 의미는 없으니까 아치 게이트는 분명히 있는 게 좋고요. 아치 게이트 중간에 하나 또는 2개 조명이 좀 있어서 비춰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조명빨 이게 아치 게이트를 또 그냥 더 멋있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니까 아치 게이트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치 게이트 이쪽에 여기 뭐 있어요? 빼롱나무 있고 여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이럴 때 여기에 뭘 심어줘야 되겠어? 이걸 터널 효과라 그러거든요. 자, 우리 담양의 메타세카이어길이 유명해진 이유가 뭐예요? 터널 느낌이죠. 터널 느낌. 그럼 어떻게 되겠어? 터널 느낌이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건 사실 좀 큰 조형소나무 양 옆으로 싹 기대져 있는 터널 느낌. 자, 이렇게. 자, 이건 거리가 좀 있어서 5m급 써도 되겠죠, 그죠? 네. 양 옆으로 소나무가 약간 누워져 있는, 이건 꼭 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소나무가 그냥 자연 소나무 서서 심을 때 살짝 기울어 심으면 저절로 저렇게 큽니다. 지들이 알아서 싹 수그러진 듯 터널 효과가. 그런데 아치게이트하고는 약 1m 정도의 갭이 있어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자, 아치게이트는 얼마나 높아야 되느냐? 2m에서 2.5m만 높으면 됩니다. 많이 높을 필요 없어요. 아치게이트의 폭은 역시 2m에서 2.5m만 되면 돼요.
그러면 뭐 집 날르고 하는 거나 뭐 이런 거에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소나무, 여기서 또 소나무 말고 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전남. 아니, 소나무류는 안 돼. 소나무밖에는 없어. 소나무류는 소나무밖에는 없습니다. 뭐가 있겠어요? 무슨 나무? 새엽단풍? 공작단풍 비끄무리한 거? 네, 그런 건 안 돼.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 그런 것도 안 되고. 뭐라고요, 선생님? 스트로비스 나무는 마감할 때나 쓰는 거고, 이런 배경으로. 예. 오엽성도 안 됩니다. 네, 그런 거 안 됩니다. 수국은 관목이에요. 교목 중에서 아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이렇게 안 나오네. 소나무로는 소나무밖에 없고 다른 거에서 찾으라는 얘기죠. 개수나무 전봇대 막는 데 쓰고. 선생님, 이렇게 답이 안 나요. 오죽. 대나무 아니고 오죽. 네. 자, 오죽이 키가 높아지면 애들이 약간 휘어지는 경향이 있죠. 네. 이쪽에다 양옆에다가 오죽을 심어 놓으면은 길합니다. 길하다고 얘기해요. 예전에 오죽은 서당이나 이런데 앞쪽에다가도 심고 뒤쪽에다도 심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오죽. 네. 거기다가 네. 오죽이 이쪽으로 올라서 무슨 월등히 된다고 했죠, 제가? 다른 대나무는 월등을 못해도 오죽은 된다고. 네. 됩니다. 좀 힘들게 방법을 얘네들 월동할 때 같이 월동해 주면 되고요. 오죽 옆에 꼭 들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석등. 석등. 돌 조각물들은 어떤 거든지 다 어울려. 돌 조각물. 화강석 계열의 돌 조각, 화강암 계열의 돌 조각물이라면 그 옆엔 다 어울려. 내가 약간 또 불교 느낌 아니면 뭐 이런 거 아닌가 싶다 하시면 돌에 관련된 제품의 조각물들이 있죠. 하다못해 그 부엉이도 있잖아, 왜, 그지? 예, 사슴도 있고 뭐 이런 거 많잖아, 그죠? 돌로 된 제품 이런 것들은 다 어울려. 거기다가 얘는 집이 서양풍이든 한식풍이든 원풍이든 관계없이 다 어울려. 예. 대나무 밑에 뭐? 석등. 무조건? 석등. 네. 실패 절대 안 해. 네. 하다못해 맷돌이라도 갖다 놔봐. 하다못해 이거 뭐지 다듬이 돌이라도 하나 갖다 놔봐. 제 효과가 돼. 그 다듬이 돌 위에 뭐 갖다 놔? 화분 같은 거, 본사이, 분재 같은 거 하나 올려놔도 그게 또 그림이야. 뭐가 돼도 돼. 네.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히게 왜 우리나라의 매랑국죽 죽이 그 안에 들어갔는지 그래서 내가 이 대나무는 어디 갖다 놔도 다 잘 어울립니다. 근데 대나무로는 효과가 또는 우리 풍수적인 이유 때문에 집 안에는 안 심으니까 예? 대나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좀 멀리서 이게 여기서 또 기가 막히게 보이는 장소거든. 들어갈 때 또 기가 막히게 보이는 장소인데 우리 사람이 일반적인 다 왼바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오른바다잖아요. 그죠? 오른바다는 들어가면서 오른쪽을 먼저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시각적으로. 그쪽을 먼저 보인다니까? 뭐가? 내가 말한 오죽하고 석등이나 석조형물, 기타 이것들이 거기에 배열이 돼 있다면 거기다가 바닥을 여기서 들어오는 이 공간까지를 만약에 자연석 디딤돌 형태를 여러 개를 분산시켜 갖고 그 사이에서 잔디가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더 멋있겠죠, 그죠? 잔디 너무 좋아하지 말어. 잔디 깎는 거 힘들어. 왜 잔디밭만 좋아해? 거기서 골프 칠 거 아닌데. 아니 근데 우리나라 잔디가 괜찮아. 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 우리나라 잔디. 나 지금 여기 서양 잔디 깔으라는 얘기 아니요. 네. 우리나라 국산 잔디, 들잔디, 일명 야지. 네. 오죽은 번식은 일반 대보다는 덜합니다. 덜합니다.
대나무, 일반 대나무 번식률이 좋아갖고요. 엄청 번집니다. 근데 오죽은 덜합니다. 만약에 오죽이 어렵다? 그러면 신이 돼. 신이 돼. 자, 옛날에 우리 집안에 신이 돼, 두리대 심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심었다고 했죠. 네, 화살풀 만드는 신이 돼. 네, 심을 수 있어요. 왕종죽이라고 있는데, 왕종죽이라고 있습니다. 왕종죽도 간혹가다 심었었습니다. 대나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왕종죽은 뚱뚱해. 뚱뚱해. 아, 맹종죽 참.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왕종죽이 아니고 맹종죽. 맹종죽. 예.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헷갈려요. 예. 자, 그런 것들도 심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면 여기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심지 말고 무리를 심어서 한 요 정도를 조금 한 요 정도 폭, 요거보다 조금 더 넓다면 요 정도 폭에 땅콩 모양으로 배열을 해갖고 여기다가 막 심어놓고 중간에 맷돌 아니면은 디딤돌 아니면 뭐 이거 뭐지 다듬이돌 같은 거 하나 올려놓는다면은 예, 아주 활용도가 좋다는. 그 위에다가 그냥 저기 개울가 놀러 갔다가 요만한 돌 하나 주워서 거기다 올려놔도 작품이 된다니까, 그렇죠? 그런다니까 꼭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사실은 그냥 심심해서 올라오다가 누른 건데 그래도 그렇게 보여요. 예. 그렇죠?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중간에 디딤돌을 놔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비가 오게 되면 잔디밭에 걸어가면은 물 다 튀기죠? 다 묻습니다, 신발에. 그러다 보니까 디딤돌로 놔주면 되는데 디딤돌이 아니어도, 자, 이거는 이쪽 경관하고는 별개로 이 집이 서양풍이라면 직선적인 느낌의 디딤 무슨 종류를 해주는 게 좋고, 이게 만약에 전통풍의 집이라면 맷돌, 흔하게 쓰는 맷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쓸 수 있고 실패 전혀 안 하는 어떤 형태에도 잘 어울리는 게 뭐냐? 철도 침목입니다. 철도 침목. 철기. 뭘 어디서 팔아? 그거 이제 구하기 힘들어요. 그게 그 전에 있었던 철도를 다 철거하면서 철도청에서 그거를 입찰 공매로 해갖고서는 다 풀었어요. 예. 근데 중간에 그게 환경오염이다 어쩌다 해갖고서는 중간에 판매 금지도 때려줬다가 관에서 사용 못하게 했다가 지금 다 풀렸어요. 왜? 환경에 문제 없다고 나왔으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철도 침목이 기초 방부할 때 폐유, 원유에다가 담궈놨다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몇십 년 동안 철도 위에서 쫙 깔려갖고 비 맞고 눈 맞고 했는데 그게 다 그 밑으로 들어갔지. 그게 나중에 그게 어디 나와 그게. 철도 침목이 그 후에 인기가 좋으니까 목재하는 사람들이 핫바리 목재 수입해갖고서는 거기다가 원유 폐유 묻혀갖고서는 파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물을 뿌려보면 알아요. 생수 하나 들고 가세요. 티나게 가면 안 되니까. 생수 하나 들고 가고서는 그 위에다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리는데 물 위에 기름이 뜬다. 가짜야. 이미테이션이야. 물이 안 뜬다? 아주 오래된 진짜 오리지널 철도목입니다. 그건 써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철도목도 제대로 골라 써야 됩니다. 자, 그거를 너무 크게 거부감 느껴. 집은 쬐깐한데 한 판 다 쓰지 마세요. 이게 한 판이 2점 몇 메다짜리예요. 그게 미쳤어. 그거 세 토막 내서 쓰면 되는데. 예. 그래서 50cm 정도 크기,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어차피 1m, 2m짜리 논다 그래도 떼거지로 한 4-5명이 가면 그거 밟는 사람 한두 명밖에 안 되고 다 옆으로 사이드로 가. 네. 그렇죠? 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50cm 이 정도 폭으로 해서 좀 더 뭐 식구들이 좀 많다면은 1m 미만으로 해갖고 잘라서 그거를 디딤돌 연동으로 쓰면 얘가 서양 주택이든 아니면 이상한 짬뽕이든 일본식 주택이든 아니면 우리 한국식 좀 뭐 한옥 건물이든 다 얘는 어울려요. 관계 없습니다. 돌은 디딤돌, 맷돌 같은 거는 한식 건물에다가 만약에 해놓으면 괜찮은데 서양식 건물에다가는 뭔가 좀 이상해. 그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가운데는 비워두는 게 좋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가운데 디딤돌도 있고 그런데 뭘 어떻게 할게요? 놔둬야지. 자, 이쪽 후방입니다. 뒤쪽에는 우리 병풍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뒤쪽에는 꼭 집 건물과 비슷한 형태나 약간 작은 형태의 고든 줄기를 갖고 있고 항상 푸른 나무들 한쪽 면은 차지하는 게 좋은데 그게 뭐야 아까? 스트로보스 잣나무, 스잣. 네. 어느 면이 제일 좋냐 하면은 바로 이 면입니다. 자, 이 면에 여기까지 생울타리를 다 할 필요 없이 요만큼만 잘라서 요 생울타리는 바깥에서 혹시 내 집 보고 싶은 사람 탐나서 부러워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쳐다볼 수 있게 해주고 여기는 아주 극한 사생활 공간입니다. 파자마 바람으로도 나와야 돼요. 남자분들 박스 팬티만 입고도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름에. 그죠? 내 집에서 그러지도 못하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뭘로? 스트로보스 잣나무로 여기다가 꽉 채워주는 게 좋다. 그런데 이 스트로보스 잣나무를 간격을 잘 배열하면 그런 게 있다. 안에서 나는 바깥이 보여. 바로 이 효과죠. 나는 보여. 여러분들 내 얼굴 제대로 보입니까? 나는 여러분들 얼굴 다 제대로 보이는데. 이게 뭐예요? 이 효과입니다. 이 효과. 스트로보스 잣나무 간격을 잘 배열하면 바깥에서는 내 안쪽이 다 안 보입니다. 근데 나는 보여. 바깥에서. 뭔 짓을 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차는 지나다니는지 사람은 지나다니는지. 그렇죠? 이게 지그재그로 심어주는 건데요. 나무를 지그재그, 교우식재, 교호식재라고 얘기합니다. 지그재그. 예. 이 간격을 나무 크기에 따라 약간 틀려지는데 50cm에서 1m 간격으로 만들어주면요.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하시는 그 후에 관리할 때 아래까지 그걸 좀 듬성듬성하게 다 잘라주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솎아주기로 해준다면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볼 수 이게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안 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보고 싶은 심리. 이렇게 줘준다면, 이렇게 해준다면 그 효과가 좋겠죠. 스트로보스 잣나무 이런데. 자, 이쪽에 몇 개 안 심었습니다. 이런 데는 이 전망이 여기가 아래죠, 아래. 여기가 아래입니다. 이 전방이 굉장히 넓은데, 잠깐만요. 선생님 다음 주 제가 월요일 날 도지사님 모시고 그 경기도 시민정원사 그 졸업식이 있어요. 그래서 또 꼭 우리 수업 시간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수요일 날로 하기로 했거든요. 괜찮죠? 수요일 날 수업 없죠? 네, 확인 좀 해주세요. 자, 이쪽이 경관이 좋을 수 있는데 이걸 큰 나무들로 막아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아래쪽에는 다 관목을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관목 중에서 제일 좋은 나무들이 이런 나무입니다. 혹시 여자분들 꽃꽂이 하시는 분들, 해보신 분들, 붉은 수피를 갖고 있는 나무, 붉은 수피 껍질. 그렇지, 흰 말채. 말채는 교목입니다. 그냥 말채는 교목이에요. 흰 말채라고 해야 됩니다. 또는 청말채, 흰 말채, 청말채. 예. 그런 말채. 자, 이때는 수피, 껍질이 색이 존재하는 거, 색이 유지되는 나무 관목을 심어주는 게 좋은데요. 그 중에 하나 또 뭐 있습니까? 황매화, 예. 죽단화. 황매와 죽단화 이런 걸로 키워주는 게 좋아요. 예. 황매화 어떤 건지 몰라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면 집에 가서 인터넷 쳐봐. 네.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나올 겁니다. 자, 이 중에서 겹꽃으로 꽃이 꽉 차 있는 거는 죽단화입니다. 황매화라고 하는 건 매화꽃처럼 생겼는데 황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겹꽃은 당연히 매화처럼 안 생겼죠. 그 위에 개발이 된 품종 개량한 거라서 걔는 죽단화입니다. 자, 이거는 꽃이 안 피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황매화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니어서 업자들도 그걸 황매화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꽃이 있을 때 구분이 된다면 꽃이 겹꽃이면 죽단화, 꽃이 홀꽃이야 매화처럼 생겼다 그러면 걔는 황매화라고 얘기합니다. 꼭 메리골드처럼 생겼죠, 꽃 자체가 죽단화는. 자, 그런 메리골드는 안 와 또? 네이버 치고 안 자, 이쪽에 쫙 심어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요. 그죠? 예. 또 하나,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조팝나무. 봄에 하얀 꽃. 네. 예, 괜찮으시대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업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자, 이쪽 경사면에 예를 들자면 여기에다가 내가 죽단화를 심었다 그러면 이쪽이 조팝나무. 여기에다가 조팝나무를 심었다 여기가 죽단화. 이렇게. 자, 여긴 경사면 상단이죠? 상단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 두 개가 다 어떤 형태를 갖고 있어요? 늘어지는 형태를 갖고 있죠. 조팝나무 뭔지 아시지? 옛날에 엄마들 그거 안 꺾어서 꽃병에다 안 꺾어보면 엄마들이 없어. 다 해보시지 않았어? 하얀색 꽃이 다다다다 붙어 그냥 쭈르륵 달려갖고 이렇게 쭉 그냥 그거 쭈르륵 굵다고 뿌리면은 후루룩 하고 나오는 그거. 꽃꽂이 꽃. 아니 그거 안 모르는 사람이 없던데. 뿌리진 안 해봤어요. 예? 뿌리진 안 해봤어요. 뿌리진 않아봤어. 꽃병에다 꽂아놓은 보셨어? 그리 안 꼽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게. 예. 자, 그거 조팝나무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삼색 조팝, 오색 조팝, 1번 조팝, 공조팝, 꼬리조팝, 조팝 종류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고 있는 것만 한 10여 종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선택해서 인터넷 찾아봐. 조팝류 해본 거 쫙 나오니까 그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류로. 그런데 외래종인 골드종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관목 중에서 지피류로 쓰는 겁니다. 바닥에 기는 거예요. 30cm 이상을 크지를 않으니까 그것만 안 쓰시면 됩니다. 외래종인 경우만 안 쓰면 되고 나머지는 이 위에다 쫙 심어놓으면 완전히 좋고요. 자, 여기에 옹벽 설치해놓고 1m, 2m짜리 1대1 비율의 경사면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놔둬? 안 되지? 잔디? 안 돼. 어느 쪽 잔디인데 잔디래. 잔디는 또 겨울에 노랗게 변하잖아요. 그죠? 뭐가 좋습니까? 아, 그렇지. 맹문동 이딴 거. 맹문동. 네. 맹문동도 굉장히 번식률이 좋습니다. 잡아주는 효과가 굉장히 빨라요. 자, 이거는요, 가을 공사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원주택은 무조건 봄 공사여야만 합니다. 가을 공사는 하자율이 굉장히 많고요. 네. 또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봄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 봄에 꽃도 보고 변화 모습을 다 봐야 돼. 겨울엔 저어놓고 가을에 해놓고 나면 아무것도 못 보고 허벌판만 오기 때문에 기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은 봄 공사를 해야 됩니다. 봄 공사. 가을 공사 절대 안 돼. 자, 여기에 1m짜리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습니까? 옹벽이 생겼어요. 1m짜리 높이의 옹벽. 그냥 내비두면 뭐가 돼? 안 되지. 뭐 하면 돼? 담쟁이 덩쿨 올리면 됩니다. 이 담쟁이 덩쿨이 기가 막혀요. 그러면 1m짜리니까 얘네들이 1년에 한 번씩 그걸 벗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뭐 어떻게 해? 그거 맞춰서 그냥 뚜루룩 하고 잘라버리면 돼. 그 높이에 맞춰서. 그러면 걔네들이 잘렸기 때문에 옆으로 더 번집니다. 1.5m나 2m 간격으로 뜨문뜨문 심어놓으면 또 기가 막힌 게 얘네들이 봄 되면 애기 손들처럼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굉장히 이뻐요. 그죠? 그거 아십니까? 담쟁이 덩쿨 애기 손. 처음에 나오는 순이 자색으로 나오는 거. 자색으로 나옵니다. 되게 이뻐요. 만약에 난 이거 별로야.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잘 기억하세요. 송악.
송악 아이비랑 똑같이 생긴 거. 아이비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왜? 아이비니까 걔도 아이비류라고 합니다. 송악은 상록성인데 아이비는 상록성이 아니고 외래종입니다. 원예종입니다. 걔는 월동을 못해요. 송악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월동을 합니다. 벽을 타고 올라가는 기임성이 있고요. 상록성이라고 항상 푸르러, 겨울에도 푸르러 보기 좋겠죠. 또 하나 유실소 좋아하는 사람들은 열매는 덜 열리거나 안 열리겠지만 네, 뭐가 있어요? 모루 이런 것들 괜찮고요. 뭐? 오미자. 오미자는 그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류면 빨판이 있어요. 줄기 빨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갖고 빨판처럼 딱 찝고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달에 지금 오미자 이런 것들은 빨판 능력이 없습니다. 마삭줄 괜찮아. 네. 마삭줄도 괜찮아요. 으름도 빨판이 없어요. 네, 걔는 마름성만 있는 거고 빨판이 없어요. 우리 어디 갔을 때 나무 다 올라갔어. 걔가 마삭줄이에요. 우리 저 소세원 갔을 때 나무 주변에 덩쿨 있었던 거 그게 마삭줄입니다. 그런 것들 아주 좋아요. 마삭줄이 가을 되면 색색이 단풍이 들어버려요. 노란색도 있고 자주색도 있고 괜찮죠. 네? 청계천 많아요. 그쪽에 가도. 자, 만약에 이쪽에 능서를 올렸다 그러면 여기에 뭐? 인동덩쿨, 붉은 인동. 만약에 이쪽에 붉은 인동을 했다? 이쪽에? 능소화. 네. 바꿔가면서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여기에다가 능소화도 올리고 인동덩쿨 올리고 꽃 피는 시기에 약간 틀려서 좋을 수는 있는데 얘네들이 안 맞아. 서로 꽈요. 얘 제가 시범할 예로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나팔꽃 종류를 다 한번 해봤어요. 이게 또 기가 막히대 나팔꽃이. 맥꽃가라 그러죠, 그걸 갖고. 네. 맥꽃가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시기마다 꽃 피는 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걔를 그냥 지나가다가 나팔꽃 지고 나면 거기 씨 맺히잖아, 그죠? 꼭 저기 뭐 뭔씨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현미같이 생긴 거 있잖아, 그죠? 흑미같이 생긴 거 있잖아. 네. 그걸 그냥 보는 대로 다 그냥 걷어. 그래갖고 그냥 심심할 때마다 거기다 그냥 쭉 뿌려. 그냥 나오려면 나오고 말려면 말어. 그냥 해고 거기다 쫙 해놨는데 얘네들이 전도율이라고 있는데요. 걔네들이 많아지면 풀이 안 나. 한 생각 한번 해봐봐. 주변에. 예.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더냐고. 내가 그걸 한번 해봤는데요. 굉장히 괜찮았어요. 물론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조잡스럽게 막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류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그 저기 하늘하늘한 원피스 한여름에 많이 입는 사람들이야. 대부분 보면. 알지? 공주풍. 여자들이 다 몰라. 안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 어떤 여자분들은 큰 꽃만 좋아하시고 화려한 꽃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맥꽃가라고 그게. 예, 맥꽃가예요 다. 예. 그러니까 그 꽃이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굉장히 이쁘죠. 막 나와, 그지? 막 나와, 그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도 마운딩을 살짝 해줘야 된다. 턱을 살짝 높여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배수성 때문에 이쪽에 이끼가 생길 수 있어요. 평지면 이끼 생깁니다. 근데 살짝 마운딩을 하면 배수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끼가 덜 납니다. 근데 이끼는 날 수밖에 없어요. 햇볕이 안 들어오면 이끼는 납니다. 근데 그 이끼 자체도 운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끼를 더 보고 싶다 하게 되면은 이끼를 믹서기에다 가세요. 뭔 소리야 그러겠지. 예. 그리고 마셔. 자, 믹서기를 산에 가시면은 바위 이끼라고 있습니다. 그죠? 예. 바위 이끼를 믹서기에다 갑니다.
가른 거를 거즈, 옛날 지금은 그 거즈 없어. 우리 학교 다닐 때 여기다가 이름표하고 같이 하던 손수건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애기 인국적 하면 다 있어. 있구나. 네, 거기에다가 그걸 짭니다. 덩어리는 다 하고 그러면 집처럼 나오겠죠. 그거 놔두면 남편이 먹으니까 놔두지 마시고 분무기에다가 누가갖고 그거를 내가 원하는 데다 뿌리세요. 그러면 몇 개월 안에 있다고 해서 이끼가 생깁니다. 일본 애들이 이끼 정원 만드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걸 배우려고 일본에 한 3개월 가까이 전지전정을 배우러 갔다가 이끼 정원을 보고 내가 반한 거예요. 얘를 도대체 어떻게 번식시키나 그걸 봤거든요. 그렇게 하십니까? 선생님 채쳐서 하세요? 네, 채쳐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이끼는 포자 식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죽은 게 아니야. 녹색 엽록체만 살아있다면 얘네들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백처럼 만들어 갖고 믹서기에 갈아도 걔네들 안 죽어. 포자는 안 죽어요. 포자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걔를 분무기에 넣고 내가 원하는 데 뿌려두면 3, 4개월 내에 거기가 탁 일본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기가 막혀. 이끼 종류가 수만 가지가 있어요. 제가 최근 들어서 한 1년 전부터 이끼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끼 책 사갖고. 이끼 정원이 앞으로 뜹니다. 이끼 정원이 왜 뜨냐? 일단은 주택에 이끼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얘가 가습 효과가 있다. 심하면 병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 적절한 양이 있다. 자, 예를 들자면 실내 정원 공간에 일부 공간에 이끼 정원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온도를 다운 시원한 느낌을 만들게 해주고 거기서 자체에서도 깨끗한 산소를 공급해 주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실내 식물 뭐 좋다 뭐가 좋다 테이블 야자 좋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개보다 못해. 이끼보다 못해. 이끼가 실내 식물 방향제 이런 효과로는 또 전자파 흡수하는 효과는 제일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걸 쓰고 있어요. 실내 정원에 무조건 이끼를 집어넣어요. 걔네들은. 이끼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자, 대충 끝난 것 같아요. 여기에 쭉 해갖고서는 돌 쌓아놨어요. 석간수로 제일 좋은 거. 그렇지, 철쭉. 해양목 또 화살나무 또 조팝나무. 돈나무는 아래쪽. 돈나무 되지도 않고. 돈나무가 여기 된다고? 돈나물? 아이, 초본유 얘기 말고 목본유 얘기하잖아 지금. 초본유는 나한테 얘기를 하덜 말어. 나는 원예 선생님이 아니에요. 제주도 여행 갔는데 밖에 나무가 못나무예요. 이렇게 뭔 나무? 뭔 나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외자 친구들 있죠? 먼나무, 돈나무, 농나무, 차나무, 먼나무 이런 애들이 외자 친구들 다 같이 생겨서 비슷해. 또 구분도 잘 안 되고 그런 애들이 있고요. 자, 이쪽에다가 쫙 심어놓으면 아주 좋을 겁니다. 물론 초본유들도 적절하게 심어놓으면 초본유들은 난 안 심어. 왜 초본유를 심어? 뿌려. 지나가다 꽃이 따갖고 막 뿌려. 이런 번면이죠. 자연 번면. 이건 뭘 심을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름도 알고 싶지도 않아. 알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지나다니다 이쁜 꽃 있으면 가을에 거기 꽃이 다 채취해갖고 그냥 여기다가 종류별로 산파를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산파하세요. 뿌려놓으세요. 쥐들이 알아서 나와.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고. 근데 그 컬러감이 진짜 예뻐. 모네 그림 같아. 모네 그림 아시죠? 있다고 쳐. 그러니까 막 컬러풀하게 나오는 모네 그림 있어. 그런 것처럼 꽃이 막 핍니다. 그래서 나는 야생화는 절대 일부러 심지 말고 뿌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들이 나고 싶은 대로는. 그 전도율이 기막히게 다 덮어버려도 풀이 안 나요. 어차피 초본유들은 그냥 놔두면 산파 능력 자기네들이 번짐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다른 데까지 침투해버려요. 특히 뭐지? 아까 여기 심으라 그랬던 거? 요 앞에 들국화 종류. 구절초 어마어마해. 걔네들 한번 씨날리기 시작하면 천지야 그냥. 이런 것들은 씨바다가 그냥 이런 데도 번면에다가 그러면 얘네들이 땅 잡고 있는 힘이며 경사면에 펴진 형태며 엄청나게 예쁘게 필 겁니다. 고민하지 마.
그걸 고속도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시드 스프레이 쥐익 하고 뿜어 붙이기라 그러죠. 그거 갖고 해갖고 만들죠. 과학꽃 이런 거. 예. 야생화로 엄청 많이 쓴. 예. 그런 거 이 번면하는데 뭐 잔디 심을까요? 뭐 고민하지 말고 그런 거 그냥 갖다 뿌려. 지들이 나올 놈 나고 살놈 살러. 근데 제발 장마 전에는 뿌리지 마세요. 장마 전에 뿌리면 씨가 다 밑으로 들어가고 밑에만 나와. 장마 끝나고 뿌리세요. 장마 끝나고. 장마 한참 전에 봄에 일찍 뿌리든가 가을에 뿌리든가. 예. 그래서 풀보다 먼저 안 나오게 먼저 뿌리는 게 좋은데 그거는 겨울 내에는 토양 그 제초제라고 있거든요. 6개월 지속되는 거 그거 뿌려놓고 나면 줘도 되고. 더 자세한 거는 또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